Thousands of California workers just got a big raise today. A new California law increased the minimum wage for fast food workers from $16 to $20 an hour. It has workers cheering, but NBC Bay Area's Jody Hernandez explains it also means customers are likely to pay higher prices with fewer employees serving you. 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4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2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 최저시급이 9,860원, 달러로 약 7.5달러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2배를 넘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물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 50개 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미국인들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위해 만든 이 법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다 망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도 망하고 근로자도 망하고 시민들도 망하는,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법이 현실에 어떤 어마어마한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해당 법의 시급은 미국 외식업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최저시급이며 작년만 해도 15.5달러였던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1년 사이에 무려 30%가 오른 것입니다. 이는 16달러 정도인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한 달에 약 3,500달러, 한화로 45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은 아니고 미국 전역에 6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곳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도넛 등을 비롯해 음료나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업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연히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등 우리가 알 법한 거의 모든 브랜드에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은 미국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무려 5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그 근로자들이 한국처럼 10대, 20대 젊은 알바생 수준이 아니라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40대 성인들의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의 생활비 감당이 안 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들은 다른 식당에 서빙하는 분들처럼 팁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인상안을 추진한 노동단체인 캘리포니아 서비스직 노동조합은 더 높은 급여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를 향해 가는 혁신적인 발걸음이다 라면서 캘리포니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적용된 4월 1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체인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적용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4월 1일에 출근을 준비하던 아침에 자기가 다니던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해서 고용을 더 이어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길에, 어떤 사람은 퇴근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다 4월 1일이다 보니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폐업을 결정한 체인점 업주들은 시간당 $20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더 많은 체인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폐점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60개 이상 체인을 가진 곳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대형 체인들만 생각하시겠지만 60개 이상 체인을 가졌지만 아직 대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이즈의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여러가지 프로세스 개선, 자동화 설비 도입, 로봇 도입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그나마 용이하지만 중소형 프랜차이즈들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비용 감당이 안 돼서 폐업을 결정하거나 대량 해고를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 이후 캘리포니아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매장을 모두 정리하고 근교의 네바다 쪽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결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게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가게가 어려우면 직원들도 고통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중소형 프랜차이즈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어마어마한 해고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도날드 점주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점포당 연간 25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피자헛은 1200명 이상의 매장별 인원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 매장은 배달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피자 브랜드 역시 올해 1280명의 배달기사를 해고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유급 휴가나 브레이크 타임, 즉 휴식 시간을 없애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가족의 날 행사가 있는 날에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며 복지 혜택의 축소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대, 20대 어린 친구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원을 축소하고 숙련된 최소 인력만 유지하게 되면서 일 경험이 부족한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는 곳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브스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해고와 실직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자동화 및 로봇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할 것이며 그로 인해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실제로 유명 브리또 체인점인 치폴레가 아보카도 준비를 도와주는 로봇인 오토카도를 개발한 사례나 도미노 피자가 자율주행 로봇 배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키오스크가 도입되며 상당수의 캐시어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이런 시스템들은 필연적으로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 역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들을 해고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비용 감당이 다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5%에서 7% 정도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치폴레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9% 정도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프랜차이즈인 잭인더박스 역시 6%에서 8% 정도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살인적인 생활비를 말씀드리면서 외식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식비 정말 비쌉니다. 정말 부담돼요. 캘리포니아주의 외식 가격은 최근 연간 8%씩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여기에서 추가로 8%에서 10%씩 인상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쉽고 저렴하게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대명사였던 패스트푸드가 이제 더 이상 캐주얼한 패스트푸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 야후 파이낸스 기사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인구 유출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기업들이 매장을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비자들의 생활 물가 부담이 높아져서 결국 캘리포니아로의 인구 유입이 되기보다는 유출되는 쪽에 우려가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과 달리 학계에서는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측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마이클 리히 노동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과거 유사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용 감축 현상은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는 등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실제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가장 큰 곳으로 미국 50개 주들의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캘리포니아의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